깨끗한 벨 같은 소리를 울려 빛나는 결계가 전개된다. 이것이 나의 일과 성마법에 의한 기적이다. 감아 올리는 바람으로 뻗어 무제한의 머리카락이 날뛰고 있다. 그것을 귀에 다시 걸면서 나는 정중하게 마력을 쏟아갔다. 여기, 금기의 숲은 어둠이 너무 진해 볼래라면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다. 하지만 나의 성마법이 있으면 괜찮아. 하루밖에 지키지 않지만 이것을 치는 것만으로 어둠의 속기도 속속도 막아준다. 자랑의 대결계인 것이다. 나의 아침은 빠르다. 일출과 함께 움직인다. 일어나서 결계를 다시 붙여 주변을 산책. 그러자 어둠의 영향으로 속속하고 있던 동물들이 가파른 정화를 견디지 못하고 실신에 굴러가거나 한다. 토끼 뭔가를 발견하면 저렴하고 고맙다. 게다가 칼로 푹 찌르고 강에서 피를 빼고 낮과 밤 식사에 충당한다. 아침은 강에서 실신하고 떠있는 물고기를 구워 먹는 것이다. 밝은 사이에 바느질을 하거나 물 목욕을 하거나 보내고 날이 떨어지면 자는다. 큰 호로포를 나무에 달라붙은 만큼의 간이 텐트로. 나라에서 추방되어 혼자 불편한 숲 생활을 강요당하고 있는 나지만 이 생활은 몹시 싫지 않았다. 적어도 굶주리지 않는다. 이것은 정말 중요하다. 성전의 백합이라든지 들었던 나는 외형에 반해서 굵은 것이다. 그런 생활이 오늘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고 있다. 결계를 완성한 나는 맞은편 바람을 받으며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방금 생긴 결계가 아사히를 받아 무지개빛으로 빛나고 있다. 오늘은 분명 잘 막을 것이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생각을 하고 있던 나가 문득 시선을 내리자 거기에는 한 마리의 말과 검은 갑옷의 몸을 감싼 남자가 있었다. 이해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다. 여기에 살기 시작한 지 벌써 3년 정도 지났지만 사람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남자는 어쨌든 어리석고 있고 나에게 돌아온 것처럼 가라든지 소리를 내고 있다. 나를 응시해. 그리고 다시 중얼거렸다. 나는 그때 아직 몰랐다. 남자가 이 순간 사랑에 빠졌다니. 남자의 나이는 20대 후반 정도일까? 흑발에 녹색 눈동자를 하고 있었다. 몸매는 제대로 하고 있는 분으로 보인다. 잘 손질되고 있는 것 같은 빛나는 검과 갑옷의 모습으로부터 기사일 것이다라고 예상이 붙었다. 드디어 남자가 말을 걸어온다. 사람이 바라는 말도 정말 오랜만이다. 당연히 나도 사람에게 말을 건다니 꽤 오랜만이다. 당신이 세인트 바이스 왕국의 전성녀인 에른전입니까?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에른전이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서 남자는 모습을 바로잡는다. 나서 하면 뭐 말에 익숙한 말이다. 나 같은 백금 금발머리와 보라색 눈동자는 드물다. 드문 것에 희소 가치를 느끼는 것은 보통 일이다. 어쩌면 그 탓에 아름답다고 말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위험을 저지르고 이 숲에 들어가 전 성녀나를 찾아간다는 것은 성마법을 필요로 한다든가 병인이나 부상자를 치유하는 것은 익숙하다. 그런 의뢰라면 이야기를 들을까 싶다. 하지만 그 생각은 달콤한 것 같다. 이것은 실례. 나는 롤프 바르헤트, 세인트 바이스 왕국, 왕가를 섬기는 기사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나는 피의 느낌을 받았다. 당황하고 옆 나무의 그림자에 숨어 있다. 얼굴만 내고 위협해 보았는데 저희는 꾸준하고 있었다. 바레트 백작가. 그것은 우수한 기사의 배출로 유명한 가문이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다. 세인트 바이스 왕국에서 가장 왕가에게 충실하다고 말하는 집이며 국왕의 명령이라면 쳐자마자 죽이면 유명. 국내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관가의 발톱이다. 성바이스 왕국에는 전 성녀인 나를 지금도 당황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바르헤트는 안 된다. 왜냐하면 나를 사형으로 쫓으려고 한 국왕의 말이니까. 나는 너에게 용도 없어.
빨리 돌아가라. 뒤쫓으려고 하지만 바르헤트의 기사는 유감스럽게 한숨을 쉬고 있을 뿐이다. 아니, 난 너에게 용이 있어. 관계없어. 나를 죽일 생각이겠지. 그런 일은? 옅은 더러운 보로보로의 천이지만 그것은 나를 침묵시키는 데는 효과 패면이었다. 눈에 띄는 천, 그게 도대체 왜 여기에? 곤혹스러운 나에게 바레트의 남자가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입을 벌린다. 이 천에는 당신의 성마법이 부여되어 있나요? 이 천 덕분에 금기의 숲을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이것은 왕명의 관계가 있는 물건입니다. 도쿤과 가슴이 시른 고동을 울린다.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겠어요. 나에게는 수줍게밖에 할 수 없었다. 나는 바레트의 남자를 손님으로 맞이했다. 라고 할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나 여기는 숲속. 나도 거친 짐밖에 가지고 있지 않는 서바이벌 생활 한가운데의 몸위다. 말을 걸고 싶지 않기 때문에 대접은 하고 싶은 곳이지만 추천한 것은 평평한 큰 돌이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살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람의 손이 들어가지 않는 숲이기 때문에 그루터기는 기분이 좋은 것도 없고 나이프 하나밖에 갖고 있지 않은 나에게는 나무를 자르고 의자를 만든다니 수술도 없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면 집을 만들고 있다. 그런 이유로 나는 우선 돌을 추천한 것이다. 당황하면서 앉아있는 바레트의 남자는 왠지 푹 웃는다. 어쩐지 아이의 비밀 기지 같네요. 나라에 추방되어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나에게 어떠한 아이러니인가. 역대 제1의 성녀라고 불리는 당신이 이런 곳에 살 수 있다는 것은 놀랐습니다. 바레트의 남자가 말했듯이 나는 3년 전까지 세인트 바이스 왕국의 성녀로 이름을 붙였다.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은 그래도 어떻게든 되었다. 그러나 느린 목소리 변화가 시작되면 주위에서 우려를 갖고 결국 재판에 걸린 셈이다. 그래서 바레트의 기사씨가 가져온 왕명은 무엇입니까? 헛된 바램의 남자가 일어서서 이쪽으로 라고 돌을 추천해 왔다. 별로, 지면 정도 좋은 언제나 앉아있고. 아니, 내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돌을 부탁해 하니 일단 손님이고 이상하게 신경 쓰는 사람이구나 라고 박자 빠진다. 게다가 이것을 라고 말의 지면에 깔린 것은 바르헤트의 가문이 대단히 자수된 손수건이었다. 이거 당신 앞에서 엉덩이에 깔고 나중에 어떤 말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정중하게 손수건을 접어 양손으로 돌려주었다. 벌써 조금 아침 이슬로 젖었지만 놓치고 싶다. 바레트의 남자는 손수건을 받으면서 푹 빠져 보인다. 무슨 일이야? 그럼 왕명이란 무엇입니까? 젖은 땅에 망설이지 않고 허리를 내려 물어보니 바레트의 남자는 성실한 얼굴이 됐다. 세인트 바이스 왕국 북서쪽의 항구 마을에 강대한 어둠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을 정화하라는 명령입니다. 게다가 거리에서 발생하여 게다가 강대해지면 드문 일이다. 그렇지만 그렇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나가 추방되어 3년은 지났으니까 이제 새로운 성녀가 있지요. 왜 추방 처분된 나가 지명되었습니까? 본래라면 국내의 그러한 문제에 대응하는 것은 성녀의 역할이다. 나에게 부탁하는 것은 문 차이도 좋은 곳. 그러나 바레트의 남자는 목을 옆으로 흔들었다. 현성녀의 아멜리아님에게는 유감스럽지만 짐이 무거웠던 것 같아. 나를 쫓아내고 대체의 인재를 찾아낼 수 없었던 것인가. 뭐 나만큼 성마법의 사용자는 그렇게 없을 것이다. 알 수 없습니다. 단 하나의 단서가 이것이 될 것입니다. 성녀 아멜리아님의 정화로 퍼져있던 어둠은 일시적으로 박탈당했습니다. 그때 기사단이 어둠의 근원에 총공격을 걸어 빼앗은 것이 이것이 됩니다. 나는 그 천을 양손으로 받는다. 이것은 어릴 적에 어머니에게 준 손수건입니다. 그것을 어둠의 근원이 가지고 있었다. 무슨 일은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다. 적어도 어머니에게 뭔가 있던 것은 틀림없을 것이다.
괜찮을까? 어머니와는 헤어져 버리고 그것만이기 때문에 저에게 연락을 취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단서를 얻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어둠에 휘말린다면 걱정이다. 불안하게 달려가면서 지루리와 남자를 본다. 무해할 것 같은 얼굴로 바라보지만 그럴 리가 없다. 여자 척하고 성녀가 된 것은 나쁘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국왕은 나의 사형을 원했던 것이다. 민중의 탄원이 있었기 때문에 추방형으로 끝났지만 국왕은 아직 나를 죽이고 싶을지도 모른다. 왕가의 발톱인 바레트를 믿는다니 스스로 죽으러 가는 것 같은 것. 라고는 알고 있는데. 어둠을 헤치면 내가 돌아올까요? 바레트의 남자는 당연히 말하는 얼굴로 끄덕이고 산전을 보장합니다라고 연소했다. 나와 둘이서 미나토마치로 곧바로 향합니다. 나에게 유일한 마음남아 그것이 어머니이다. 어머니에게 뭔가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걱정이고 어머니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있어도 서도 있을 수 없다. 고맙습니다. 나를 롤프라고 부르세요. 나는 진흙 더러움도 특히 신경 쓰지 않고 바레트의 남자 롤프의 손에 손을 거듭했다. 롤프의 말에 실려 2인승으로 숲을 동쪽으로 달린다. 그건 그렇고 나는 전에 앉았다. 몸집이 작은 나를 뒤에 태우면 흔들려 버리려 한다는 것이다. 에른전의 결계는 각별하네요. 현속이 일절 나오지 않는다 그렇겠지요. 그렇죠. 게다가 나 자신에게는 싸울 힘이 없기 때문에 현속에는 절대 만나지 않도록 강도를 올린 결계를 사용하고 있다. 현속이란 어둠에 물들어 버린 동물로 매우 사나운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이만큼의 힘이 있다고는 해도 3년간 잘 살아 이런 것입니다. 그건 운이 좋았어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갖게 해주었으니까. 본래라면 몸 하나로 쫓겨나는 것이 추방형이다. 다만 나의 경우는 달랐다. 숲에 보내준 기사가 우연히 나의 치유로 살아남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민중으로부터의 정성에 눈을 감아준 것이다. 그 덕분에 바늘과 실, 칼의 화타석, 최저한의 의복, 호로포 등을 손에 넣었다. 그것도 없으면 나도 이 숲에서 죽었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 모습으로 여행은 할 수 없네요. 머리카락도 뻗어 무제한이며 옷은 수세미 진흙 투성이로 초라한. 확실히 여행에 나오는 모습이 아니다. 성벽 도시에 도착하면 옷을 준비합시다. 그리고 이발도 필요할 것 같네요. 그렇게 받을 수 있으면 살아납니다. 그런 이야기는 확실히 했는데 국경을 지키기 위해 세워진 성벽 도시를 다스리는 변경백의 저택 앞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 남자는? 롤프가 문번에 보여준 것은 왕가의 문장이 그려진 회중시계. 왕가의 손톱으로서 원활하게 일하기 위해 국왕으로부터 주어진 것일 것이다. 문번의 한 사람이 당황하고 저택에 달려갔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조속히 에른전을 아름답게 완성시켜 드릴게요. 자신만만이 무슨 말을 하고 있겠지. 신속하게 하인이 와서 안내를 해준다. 호화로운 건물로 안내되어 즉시 메이드들이 모여왔다. 우선은 목욕이군요. 이쪽으로 부지라고 말해져 가면 온수를 얹은 고양이 다리의 욕조가 기다리는 방에 통해져. 라고 말해 이번에는 머리카락을 마법으로 말려서 기용에 푹 빠져나갔다. 가벼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예쁜 머리카락으로 촉촉해버렸습니다. 옷차림은 이쪽에 준비했습니다. 메이드들이 가져온 것은 금실 자수가 베풀어진 흰색 로브. 너무 호화로워서 이런 괜찮습니까? 좋아요. 성녀님 기본적으로 왕도에서 활동하고 있었지만 이런 변경에까지 나의 이야기가 도착하고 있었던 것인가. 저기 원래 나 남자예요. 성녀님은 성녀님이니까. 이제 성녀가 아니더라도 거절을 넣어두었지만 니코니코 빛나는 미소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디까지 통했는가. 사람은 무언가를 맹신하면 현실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럼 바레트님을 부르겠네요. 방에 다녔던 롤프는 몇 걸음 들어왔는지 생각하면 아무래도 숨을 쉬고 있다.
여기에도 현실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었나. 아름다운 것은 로브겠지. 이런 훌륭한 것을 빌려도 괜찮습니까? 깨끗한 상태로 돌려줄 수 있을지? 좌우의 메이드들을 보면서 물어보지만 모두에게 긁고 있을 뿐이다. 라고 생각하면 성녀님 이라고 목소리를 들고 할아버지가 들어온다. 올브리히 변경백이라고 합니다. 성녀님에게는 아내가 신세를 지고 성전에서는 귀빈을 불문하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축복하고 있었다. 그것을 들으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신자와 성녀를 연결하지 않기 위한 획책이기도 했다. 성녀 개인에게 헌금되어는 성전이 젖지 않는다. 성녀가 성전을 통하지 않고 활동하는 것도 손해가 된다. 그러므로 성전은 신자와 성녀의 연결을 허락하지 않고 성녀에게는 대상의 이름조차 밝히지 않는 것이다. 아내는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지만 받은 축복 덕분에 그녀의 마지막 순간은 매우 평화로웠습니다. 로브나 물자는 감사라고 생각해 받아주세요. 로브는 받는 것이 좋다. 물자까지 지원해준다니 좋은 사람이다. 응응. 에른전. 나와 변경백 사이에 기침하면서 끼어들어 롤프는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이거라면 여행도 문제 없네요. 서둘러요. 그렇게 말하면 변경백에게 예를 전하고 롤프는 나의 손을 당긴 채 밖으로 향한다. 사용인들이 큰 문을 열어준다. 그 후 마차 대비에 준비되어 있던 말에 태울 수 있게 되어 문제가 일어났다. 아, 이 롤프, 앉을 수 없어. 로브의 옷자락이 타이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말에 걸리지 않는 것이다. 옆자리로 괜찮아요. 귀부인은 모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 성녀가 아니게 되었고 남자인데. 탈 수 있도록 도와주자. 롤프는 왠지 눈썹을 찌푸렸다. 그냥 너무 가볍지 않습니까? 나는 그쪽이 걱정입니다. 조속히 변경백의 저택을 나가려고 하는 말에 흔들리고 드디어 본격적인 여행이다. 그런 때에도 다른 사랑 없는 이야기는 계속된다. 빈민이었다고는 듣고 있네요. 빈민 중에서도 저변의 빈민이에요. 매일 먹을 수 있을지 어떨지 생활이었습니다. 아마 나가 몸집이 작은 것도 그 탓이군요. 귀족 성장의 롤프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일 것이다. 굶주림이 계속되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 드디어 먹을 수 없게 되면 이성은 간단하게 날아갑니다. 어머니도 나도 그랬습니다. 그것이 성별을 거짓한 이유입니까? 어머니는 나를 먹이고 싶은 일심이었고 나도 먹고 싶은 일심이었다. 어머니와 헤어지게 되는 것은 힘들었지만 정말로 그것밖에 길이 없었던 것이다. 매일 곳곳에서 고개를 숙이고 부탁해 일하지만 빵 하나 받을 수 있을지라는 날들. 밤매에 흉내까지 하고 나에게 먹으려고 한 가난한 어머니. 나도 필사적으로 도왔지만 건강한 아이라면 용돈 벌기로 하는 운반도 할 수 없었다. 좀 더 어릴 때 그렇게 되면 고아원이라는 손도 있었지만 어릴 적은 아직 아버지가 있었다. 아버지는 조금 작은 교활한 사람으로 도박 버릇이 있었지만 그 무렵은 너덜너덜해도 집이 있었고 좀 더 넉넉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